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산업 발전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국을 잠깐 살펴보면은 1위 있는 중국, 2위 있는 미국, 3위 있는 인도, 4위 있는 러시아, 5위 있는 일본 등으로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어원은 일을 의미합니다. 실어버에서 에네르기아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서는 20세기 전반은 석탄의 시대, 20세기 후반은 석유의 시대, 21세기에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르는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선 연도별 에너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이쪽에 Y축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우선 석탄, 석유와 같은 이런 화석연료는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해오다가 이제 1990년대라든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감소를 하고 있죠. 이와 연계해서 이러한 천연가스라든지 수소,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과거에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죠. 주종이 뭐냐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이제 거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 차지하다시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 불가능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태양의 직간접적인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력, 조력,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그리고 지열 발전, 바이오매스, 또 바이오가스 이러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앞으로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에너지 분류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태양열, 바람, 지열, 수력, 그리고 생명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입니다만은, 여기서 재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재생 에너지 8가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재생 에너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신에너지 3가지로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 잔사유가스화 이런 3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 잔사유가스화는 이건 뭐냐면 석탄과 중질 잔사유 등의 저급 원료를 고온 고압의 가스화기에서 가스화시켜 가지고 정제 공정을 거친 후에 복합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석탄이라든지 중질잔사유 같은 것들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연료 효율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에너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즉 non renewable 에너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에서 얻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차 에너지라는 것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태양열 등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또 최종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1차 에너지 중에서 일정한 전환 과정을 거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이제 전력이라든지 석유 제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단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는 거는 뭐 어느 한 종류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석유류도 있고요, 가스류도 있고, 석탄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과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각각 다른 에너지원들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 즉 10의 7성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에너지 단위가 우리가 석유 환산톤 TOE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TOE 이외에도 우리가 BTU라든지 그 다음에 칼로리, 줄, 킬로와트시 이런 에너지 단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TOE는 10의 7성 킬로칼로리이고요. 1BTU는 252킬로칼로리, 1055줄, 2.9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킬로와트시 이렇게 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항상 나오게 되면은요, 또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이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는 항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이거하고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에서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86.9%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항상 에너지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이런 불가분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그 국제 기구에서는 교토의정서에 이어서 파리협정을 채택하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교토의정서는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고요. 또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6가지 온실가스라는 거는요, CO2, 즉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그 다음에 과불화탄소, 그 다음에 육불화황, SF6라고 그러죠. 이렇게 6종류의 온실가스를 규정한 게 바로 교토의정서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파리 협정에서는요, 이렇게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이었지만은 파리 협정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걸로 이제 확대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후변화 심각성의 인식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에 의한 당사국 총회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책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들이죠.
자, 이런 과정 중에서 뭐냐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려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 에너지 전환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 이런 그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급격한 확충을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이 자연적인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우선 높죠. 또 전기요금 인상과 또 변동성이라든지 간헐성 이런 것에 따르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원가가 이런 타 에너지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선진국들과 이러한 그 에너지 정책들은 공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석탄, 석유, LNG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이죠. 여기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현재는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선 수요 감축이 언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요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즉 우리가 석탄, 석유, LNG와 같은 화석 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석탄, 석유, LNG와 같은 에너지를, 화석 연료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대시켜가서 이 하나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해 들어가는 겁니다. 일정한 양의 원자력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탄소 중립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문제죠. 자, 현재는 어떠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는 한 420ppm 정도 됩니다. 이렇게 CO2 가스가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선 지구가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난화 현상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즉 CO2 농도를 어떻게 하면 감축시킬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심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 중에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입니다. 이 탄소 중립은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요 감축을 시키고,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가면서 이 에너지 전환을 거쳐서 배출량을 저감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으로 저감시켜서 시키고, 그 다음에 흡수량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CO2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인 CCUS로 이제 제거를 시켜서 실제적으로 배출량이 제로인 넷제로 상태로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대기 중에 CO2 농도는 이제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유지해보자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는
코로나19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그 다음에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처와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업 환경의 변화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ESG의 용어는 환경인으로부터 E,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S, 지배구조로부터 G를 딱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ESG 경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 즉 environment에서는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그 다음에 대기 및 수질 오염, 자원 및 폐기물의 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ESG와 같은 기업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특히 코로나19로 급속한 기업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우리가 느끼셨던, 그것도 직접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왔던 도시와 국가의 봉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장의 폐쇄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비대면의 확산을 이러면서 이제 어떤 거를 코로나19에 대한 이 변화로부터 얻어진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시대의 개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우선 온실가스, 즉 탈탄소화죠. 이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의 개막을 우리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순환경제로의 전환,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친환경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 등을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환경의 변화 중에서 ESG의 경영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입니다. 여기서 RE100 선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수행하고 이행하겠다는 기업들의 하나의 자발적인 모임단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RE100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즉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라는 이러한 기업의 동참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기업 이외에도 이러한 기업들은 심지어는 협력업체까지 이렇게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쓰는 전력 100%를 전부 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제 충당하겠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환경의 크나큰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에너지의 전 분야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